일본의 대중음악계에서 작년부터 이어져 온 대형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JYP가 기획한 걸그룹 런칭 프로그램 니즈 프로젝트입니다. 이 니즈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9인조 그룹이 바로 니쥬. 이는 사실 JYP가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K-POP 세계화 프로젝트로 JYP는 이를 두고 소위 현지화를 통한 세계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니쥬가 일본 대중문화계에 끼친 충격은 상당한데요. 이는 그룹의 구성원도 그녀들의 최초 타겟 시장도 모두 일본인데 단지 한국 시스템을 적용한 것만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니즈 프로젝트 이후 자기 반성적 칼럼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칼럼 중 하나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왜 니쥬는 세계를 흥분시키는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완패한 이유. 니쥬, 방탄소년단,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일본만이 아닌 세계를 지향한다. 한편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침체기에 빠지면서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손상되어 가고 있다. 물론 예전부터 한류 열풍 등은 거셌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더 뚜렷하게 커져버렸다.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국경을 넘어 세계 시장의 명함을 내밀게 된 시점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했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시장이 크게 축소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바다만 건너면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있었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고려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보아는 2001년 일본에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NHK가 방영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하나의 사회 현상화됐다. 또한 남성그룹 동방신기와 빅뱅, 여성그룹 소녀시대와 카라가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진출을 노리고 결성된 남녀 아이돌 그룹들도 속속 등장한다. 2000년 들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망가는 서브컬처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하와이를 키워드로 하는 하라주쿠와 시부야 패션이 관심을 모았고 J-POP 인기에도 불이 붙었었다. 모닝구 무스메가 주목받던 것도 그 시기였다. 그런데 모닝구 무스메 멤버들의 노래와 춤 실력이 향상되면서부터 정작 국내에서의 인기는 하락세를 걷게 된다. 일본 팬들이 아이돌에게 바라는 것은 뛰어남이 아니라 미성숙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벽한 외모와 높은 가창력은 오히려 아이돌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다. 초기에 모닝구 무스메가 바로 그랬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보통 여자들이 프로듀서의 손을 거쳐 실현을 당하면서도 히트곡을 연발해 나간다. 일본 팬들은 그런 이야기에 눈길을 주었던 것이다. 모닝구 무스메의 인기가 떨어지는 그 사이 미성숙하지만 열심히를 시스템화한 것 같은 AKB48이 국내 시장을 석권했다. 일본 시장에서 아이돌로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숙명적으로 미성숙함을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이는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AKB의 국제 전략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실패하고 있다. 모닝구 무스메가 꿈꿨던 국제화는 오히려 소녀시대 등 한국 아이돌에 의해 이뤄져 나간다. 2012년 이후 일본에서 혐한붐이 일어나자 한국 팀들은 일본도 벗어나 그 밖에 아시아 전역으로 국제시장의 폭을 넓혀버렸다. 처음엔 일본의 아이돌 형식을 벤치마킹했던 한국 아이돌이 국제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이면의 이유. 이는 한국에선 미성숙이 아니라 외형적 완성도를 넘어 음악적으로도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이 진행되면서 공공장소에도 혼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난 2019년 10월에는 한국의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렸다. 높은 수준의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들은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한 역사적인 그룹이다. 일본인들 중에는 지난 2018년 원폭 티셔츠 사건으로 큰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논란 후 일본 TV에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세계적으로 꾸준히 팬층을 넓혀왔으며 위에서 언급한 사우디 콘서트에는 3만 명을 동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AKB의 자매그룹이 잇따라 결성되면서 아이돌 시장이 독과점 되어갔다. 또한 AKB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CD 구매와 악수의 및 총선거 투표권을 조합한 결제 시스템이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팬을 우대하는 시스템. 그 결과 팬층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돌 시장에서 젊은 층이 이탈하게 된다. 그런 젊은 팬층이 수준 높은 한국 아이돌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아이돌이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일본의 아이돌들은 TV에 등장해 미성숙함만을 어필하며 아버지의 눈높이에서 일할 뿐이다. 이러한 업계의 환경은 아이돌 지망생들 내부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본 트와이스나 블랙핑크 등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동경하는 아이돌 지망생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본고장이 되어버린 한국으로 유학하는 것도 드물지 않게 됐다. 트와이스를 배출한 한국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하나인 JYP. 그들이 소니뮤직과 협업해 선발한 걸그룹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9명의 멤버로 구성된 니쥬다. 지난 2020년 6월 30일 공식 데뷔 전 발매된 그녀들의 노래 4곡은 오리콘 싱글 랭킹에 등장하자마자 1346위를 차지했다. 그녀들의 줄넘기 댄스도 화제가 되면서 커버 동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니쥬가 데뷔 전부터 이만큼 화제가 된 것은 일본에서 개최된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가 큰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프로듀서 박진영 씨 자신도 오디션에 등장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주목받았다. 이 방식은 물론 프로듀서 춘쿠 씨가 모닝구 무스메를 런칭할 때와 흡사한 방식이다. 다만 니쥬에서는 지원자들의 아이돌성과 함께 오디션 시점에서부터 수준 이상의 음악성과 표현력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어린 시절부터 프로에서 노래와 춤을 배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프로 지향이 강한 만큼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니지 프로젝트는 일본의 아이돌 지망생이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내 주위의 일본인들은 니쥬 이야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니쥬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메이크업은 물론 의상에 이르기까지 사람만 빼고는 모두 한국식이다. 이는 일본인 멤버밖에 없는 니쥬의 정작 일본인 다움이 없다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쥬의 Make You Happy의 유튜브 재생 횟수는 2억 5천만 회를 넘었었다. 이 곡은 일본어로 노래했고 또한 일본 시장을 최우선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7천만이 넘어가는 재생 횟수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시청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다. 이는 해외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만 봐도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국제화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AKB가 악수회나 투표권 등으로 근시안적 수익 구조에만 매달리다 보니 팬층의 노령화를 일으켰고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한다는 아이돌 그룹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청소년 팬층의 접근도 제한시켜버렸다. 금일 소개드린 칼럼을 낸 시라카와 씨는 이후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이 칼럼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필자는 왜 니쥬는 세계를 흥미시키는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완패한 이유라는 기사를 집필했다. 이 기사는 야후 뉴스에서 뜨거운 논쟁을 유발해 많은 부정적인 코멘트가 달리게 된다. 제목에 들어간 한국의 완패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며 내용조차 읽지 않고 반발하는 댓글이 꽤 많았다. 확실히 혐한 분위기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완패라는 말 자체는 독자들에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닐 것이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다는 기사의 진위는 현재 일본의 아이돌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고 싶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누리꾼들의 반발을 받았던 그 기사는 결국 야후재팬에서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일본 내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고 있는 니쥬. 그러나 전형적인 K-팝의 공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본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내부에서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왜 굳이 한국의 시스템으로 일본 아이돌을 키워주냐는 것. 이런 한국 내 관점들에 대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